이 알렉스는 퓨처의 스피노프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내보낼 거고, 그리고 이 스피노프 프로젝트 물량의 10% 정도를 알렉스 홀더들한테 배분할 거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원익스택입니다. 오늘은 알렉스에서 또 다른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게이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게이즈가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퀘스트들을 수행하시면 쿼크 포인트라는 걸 획득하실 수 있는데, 이 쿼크 포인트를 획득하시면 아마 이 게이즈 토큰이 나올 때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핵심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 게이즈가 아마 알렉스 홀더들 또는 거래자들한테 에어드랍을 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첫 번째 파트는 이 게이즈가 뭐하는 프로젝트이냐, 그리고 왜 얘가 알렉스 홀더 또는 거래자들한테 에어드랍을 줄 것 같냐 라는 점, 두 번째는 이 미션에 참여하는 법, 그리고 세 번째는 알렉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어드랍 작업을 해놓으시는 거를 기대값 대비해봤을 때 꼭 추천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이 비트코인 옴니 메타 프로토콜 인덱서, 이름만 들으면 어렵죠? 이 게이즈라는 친구입니다. 이 게이즈는 진짜 쉽게 이해해서 비트코인에서의 오라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오라클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 오라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라클이랑 인덱싱이랑 개념은 다른데, 오라클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서 오라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에 수많은 새로운 토큰 표준이 등장했습니다. BRC20도 등장하고, 룬도 등장하고, 오디널스도 등장하고, ARC, CBRC, SRC 등등 비트코인 위에서 수많은 새로운 표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BRC20 토큰인 오디는 바이낸스 같고, 룬즈 대표 토큰인 도그 같은 것도 곧 바이낸스나 OKX 정도 가지 않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인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기반 자산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오디라는 이름의 토큰을 찍고 다른 사람도 그런 토큰을 찍었는데 그러면 뭐가 진짜지? 최근에 트랜잭션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 뭐를 진짜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래소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비트코인 기반 DApp들은 이 토큰들이 전송된 걸 누구 정보를 믿어야 되지? 이름이 비슷한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기반 자산들을 인덱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료 정돈, 교통 정리를 해주는 프로토콜이 꼭 필요하고, 그런 걸 인덱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게이즈는 그래 우리가 할게, 우리가 뭐 룬, BRC, ARC, 오디널즈 이런 거 우리가 교통 정리 해줄게 라고 등장한 친구가 이 게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게이즈는 이미 제품도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고, API만 꽂으면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이미 사용할 수 있게끔 구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인덱서라는 거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고, 거기서 선두주자를 먹기 위한 친구가 이 게이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유니셋 API도 많이 쓰고, 트랙이라고 또 그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걔네도 열심히 하는데 이 게이즈도 늦지 않게 프로토콜을 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비트코인 생태계에 꼭 필요한 비트코인 기반 자산을 정리 정돈해주는 인덱싱 기능을 해주는 친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즈가 꿈꾸는 그림은 이래요. 지금은 막 BRC 인덱서들도 막 지네들끼리 따로 제3자 API도 쓰고, 자체 노드도 돌리고, 프록시 노드도 돌리고 막 날리고, 오디널스 인덱서도 똑같고, 이게 정확한가, 믿어도 되나 등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지금이지만, 이제 미래에는 이 게이즈가 비트코인에서 있는 모든 자산들의 인덱싱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게이즈 인덱서 네트워크 쓰세요, 그러면 비트코인 기반 자산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프로젝트인 거죠.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이즈는 클레버스 벤처스와 알렉스가 지원을 해줘서 나오는 비트코인 디파이를 위한 최초의 분산형 인덱싱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 메타 프로토콜들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디파이 같은 걸 하려면 인덱싱 해주는 네트워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런칭했어요 라고 하는 글을 볼 수 있죠. 이 메타 프로토콜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BRC20, SRC20, 룬 이런 표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친구들을 제가 주목하고 있고 어쩌면 알렉스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알렉스는 익스플로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2024년 3월에 스파르탄 리드 하에 다양한 VC로부터 10밀리언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 이 우르보로스라는 벤처 캐피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르보로스는 투자 발표 시즌 전후로 해서 스택스와 알렉스에 대한 불리시 리서치를 써서 낸 적이 있는데, 얘네가 뭐라고 썼냐면 알렉스 홀더들한테는 엑스링크나 게이즈, 리사 같은 포텐셜 에어드랍이 존재할 거다라고 썼었어요. 근데 얘네가 이 투자 라인업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할 때 이런 요소들까지 살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이 게이즈가 알렉스 홀더들한테 에어드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예전에 자기들이 직접 공개한 알렉스 토큰 소개 영상에서 알렉스 토큰 홀더들은 어떤 이득을 얻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알렉스의 스피노프 프로젝트들에 대한 에어드랍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알렉스 프로젝트들의 토큰들의 10%는 알렉스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예시로 엑스링크나 리사 그리고 퓨처 스피노프 프로젝트들을 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알렉스 홀더들한테 이 게이즈도 에어드랍이 나갈 가능성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개는 끝났고 이 에어드랍 작업을 어떻게 참가하나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인덱서라는 것 자체가 막 토큰 에어드랍 작업 이런 걸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트랜잭션을 찍는다든지 거래량을 높인다든지 이런 걸 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미션이 먹여줄 것 같아요. 뭐 이게 돈이 얼마 된다는 아니겠지만 얘네가 돈이 얼마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투잭작이나 예치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알렉스 홀더 그리고 진짜 이 미션 수행한 사람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어드랍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 뭐 예를 들면 예치작이면 고래들한테 많이 줘야 되고 투잭작이면 봇들한테 많이 줘야 되는데 이 게이지는 아마도 할만한 태스크가 진짜 얘네가 내주는 미션 꾸준히 참여하는 것밖에 없을 거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어드랍 조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제가 항상 텔레그램에 가장 먼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 어떤 소식이 있고 이런 걸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접속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 텔레그램은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는 비트코인에서 유명한 오디널스 시리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지를 주고 이 홀더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엑스링크를 사용하거나 알렉스에서 50불 이상의 거래 또는 1000개 이상의 알렉스 또는 리알렉스를 홀딩하고 있으면 얘네도 배지를 주고요. 트위터 연동하거나 추천인을 받아도 포인트를 주는데요. 여기 포인트 배정량이 보이시나요? 얘네는 500포인트, 뭐 얘네는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이 미션들이 각각 무려 17,000포인트나 줘요. 그래서 여기 내려보시면 이 세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얘네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제 추천인 코드를 영상 댓글란에 달아둘 거예요. 이 링크로 가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얘네도 잘 되면 또 치킨이나 커피 같은 걸로 보답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미션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다 미션하는 플랫폼들이에요. 로그인을 지갑으로 하시고 이 지갑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던 이더리움 계정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위터 팔로우 미션도 시키고 뭐 웹사이트 방문해보세요 이런 미션들을 시키고요. 트윗 이런 거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미션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인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태스크온에서는 여기 자기 정보 보는 란 들어가셔서 프로필 들어가신 다음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연동해 주시면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 시도하시면 보통 다 되실 거예요. 퀴즈 정답은 제가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퀘스트를 끝내봤어요. 저는 태스크온은 이 텔레그램 링크 연동이 잘 안돼서 오류가 걸려서 얘는 나중에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퀘스트를 클리어 했고요. 이 갤럭시 모든 퀘스트를 클리어하신 분은 이 클레임 포인트를 눌러서 퀘스트를 종료해 주시면 되고요. 이 퀘스트 N에서 깨신 분들은 이 미션을 다 클리어 하시고 이 클레임 리워드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보상을 수령하시기 위해서는 아비트럼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조금 필요하세요. 이렇게 퀘스트까지 끝내기를 완료했습니다. 일정 주기마다 이 점수를 업데이트 해주고요. 보통 뭐 하루에 한 번, 6시간에 한 번 이 퀘스트 완료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28일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게이지에 대해 제가 기대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게이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알렉스에 대한 기대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알렉스가 이제 다행히도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다시 열심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알렉스는 해킹 이후에도 TBL은 좀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스택스의 어떤 덱스들이 유동성을 갖고 갔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렉스는 여전히 스택스 생태계에서 공고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알렉스는 퓨처의 스피노프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내보낼 거고, 그리고 이 스피노프 프로젝트 물량의 10% 정도를 알렉스 홀더들한테 배분할 거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벌써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엑스링크나 리사를 빼고도 이번에 소개해드린 게이지는 물론 이 엑스봇은 알렉스 스피노프 프로젝트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네도 알렉스 19라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네는 아직 뭐 어느 정도로 끈끈하다라는 거를 안 보여주긴 해서 얘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벌써 알렉스 앞으로 나온 프로젝트가 4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 잘 챙겨가도 알렉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사실 얘네 토큰이 막 돈이 엄청나게 될 거다라는 전보다는 생태계 토큰들을 홀더들한테 챙겨주고, 또 저희는 생태계가 커가는 걸 같이 지켜보면서 토큰을 모으고 나중에 생태계가 커졌을 때 보상을 받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요새 트위터도 그렇고 공지사항도 보고 하면 이번엔 진짜로 8월 28일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막 토큰이 100%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정말 많은 디앱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또 어떤 디앱에서 뭘 해야 저희가 알파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의 게이지에 대한 설명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